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네, 올해 초부터 전문가들이 경고해왔던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점점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이 지난 집단 감염과 비교해 볼 때도 꽤 심각한 수준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19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재욱입니다. 자, 먼저 지난 봄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시절부터 그 진짜 위기, 올해 가을부터 올 것이다 이런 경고가 있었는데 정말 입추가 지난 지금 다시 코로나19 위기가 높아졌습니다. 2차 대유행 시작으로 봐야 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지난 연휴 기간 3일 기간 동안에 연속 세 자리 숫자 이상의 신규 감염자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은 2차 대유행에 지금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일 이 2차 대유행의 초기라고 볼 수 있는 현재 상황을 지금 이번 주에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정말 2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고 다행히 이 부분의 통제가 또 그리고 국민들의 협조가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개인 위생이 철저해진다면 2차 대유행까지는 가지 않고 관리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번 연휴 사흘을 거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일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위기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8월 15일 광복절에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대규모 집회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가 야외 집회, 즉 100명 이상의 야외 집회는 금지하고 예. 또 실내에도 50인 이상의 실내 다중 모임도 제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즉 밀접하게 밀집해서 밀폐된 공간 혹은 그 밀폐된 공간이 야외라 하더라도 이러한 다중의 사람이 모여서 전파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차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어떠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감염병 위험에서 피할 수 있으려면은 바로 좀 아까 말씀드린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밀집, 또 밀폐된 공간 이런 그냥 다중이 사람이 모이는 이런 것은 반드시 제한하고 이것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대규모 집회 말고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 근데 실제 시내에 나가 보면요, 음식점, 특히 카페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어떤 차를 마신다거나 음식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특히 이런 대규모 집회 말고도 좀 더 집중해서 이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런 장소들 어떤 곳이 있겠습니까? 네, 결국 그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즉,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그리고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장시간 같이 있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떠한 장소, 어떠한 공간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모든 어떤 장소를 불문하고 단지 장소라는 것은 하나에 보여지는 것뿐이고요. 결국은 같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활동하는 그런 곳을 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점에서 한번 꼭 생각해 볼 게 있는 것이요. 예. 결국은 지금 지난 6개월간 우리나라에서 이 소위 K-방역이라는 성과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통제가 잘 되어 왔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에서 부러워했고요. 예. 근데 결국 그러한 부분이 그 성패 요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결국 이 접촉자 관리와 적극적인 추적자 관리를 통한 전파를 막기 위한 노력들, 즉 방역의 실질적인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그리고 국민의 협조, 의료계의 공조, 이런 삼각관계의 공조가 잘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잘 통제할 수 있고 관리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피로감으로 혹은
공조 체계가 지금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전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예.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해결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한번 국민들의 사회적 권리 협조와 의료계의 공조, 정부의 일사불란한 이런 조치들이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조 균열 부분 그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요.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초기 2월 달에 마스크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는 걸 넘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습니다. 오히려 더 한 발짝 나가서 해줘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의료계 역시 무슨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했고요. 또 질본을 중심으로 한 방역 당국에서도 불철저에 가리지 않고 이런 이 방역에 있어서 최대의 노력을 각자의 맡은 역할을 각자의 자리에서 최대한 노력해 왔는데 지금 최근에는 일종의 정부의 불신이라든지 혹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있어서의 부처 간의 이 불일치 부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니까 여행도 갔으면 좋겠다. 또 어떻게 사람들과 이 접촉이라든지 이 모임에 대해 식권을 이 사회에서 쿠폰으로 지급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균열이 생기고 허점이 보이면서 이런 부분이 생겼다는 것. 즉 공조 체계가 좀 전반적으로 흐트러졌다는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다시 우리 지난 3월, 4월처럼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면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또 이 방역을 정말 일상에서 책임지는 역학조사하는 이 방역당국 역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다시 돌아와야지만이 이 코로나19를 집단 감염을 제2차 대유행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난 2월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감염이 퍼지는 그런 상황을 겪었었는데 이번에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비슷한 위기가 사실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점은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든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밀집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장시간 모여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에 대한 또 개인 위생에 대한 부분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코로나19 같은 집단 감염은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종교든 어떠한 정치적인 그런 거 관련 없이 이런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겠고요. 정말 이 사랑제일교회를 중심한 특히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예배를 보는 것이라든지 예배 후의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철저히 된 부분 더 나아가서 집회 자체의 일정 부분 모임이 명수를 제한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켜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스포츠와 공연, 관람체계 그리고 다소 느슨해진 경계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미 무관중으로 이제 이 스포츠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 부분은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만일에 이 2차 대유행이 조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그러면 보다 더 소규모의 행사를 하더라도 스포츠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앞으로 3, 4일 이번 주가 고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고비를 보면서 그런 정책이 시행될지 않을지를 판단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말 불편하시더라도 또 자영업자 같은 경제적인 행위,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도 어렵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협조해 주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저 해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전염력이 무려 10배 이상 강력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발견됐다 해서 불안감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 전염력이 강한 그런 바이러스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네네. 지금 그러한 그 가능성과 이 바이러스학적인 가능성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월 말에서 2월 초에 초기에 유행했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다른 감염력이
6배 정도 네. 증가된 GH 타입이라고 합니다. 네. 새로운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돌고 있다는 것은 한 2달 전에 확인이 됐고요. 그런 방식으로 바이러스는 계속 변화하고 변이 됩니다. 네. 변이 되는 거의 방향은 감염력을 확산시키고 전파 속도를 빨리 하되 이 치명률이나 치사율은 좀 유지되거나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보통 바이러스는 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확인이 됐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감염력이 지난 한 달 전, 2달 전하고는 상황이 달리 좀 감염력이 훨씬 더 높아진 것이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혹시라도 새로운 변이 가능성이 또 나타난 거 아닌가라는 부분은 예의주시하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자,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또 백신 네네. 개발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사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많은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고 과학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혼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러시아 국가에서는 이미 이 백신을 접종을 시작했다고 한 보도도 있습니다만 네. 그러한 러시아의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고 아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모호하게 이 백신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을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백신의 이 안전성을 체크하기 위한 유효성과 안전성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유효성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은 대부분 다 모든 백신이 지금 개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안전성 이슈는 소위 3상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10,000명 중에 10명, 즉 0.1%, 0.01%의 안전성까지 다 체크할 정도의 3상 시험을 통해서 결과가 확정이 돼야만 보편적인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3상 시험이 진행 중이고 3상 시험이 금년 말쯤이면 끝나고 내년 초쯤 되면은 보편적인 접종이 가능한 백신이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갖고 모든 나라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이를테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11월 3일 이전에 네네. 치료제 백신 개발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자신이 어떤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했겠지만은요. 네네. 근데 그걸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말 또 내년 초에 나올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지금도 정부와 의료계 과학계가 최대한의 노력과 지원을 통해서 이 부분을 최대한 조속히 이 개발을 완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력은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백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 3상까지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경주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혹시라도 그것이 늦어지거나 또 잘 안 됐을 경우는 외국에서 개발된 백신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접종할 수 있는 이 쿼터, 즉 이 공급량을 확보하는 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공급량을 소위 이런 표현에 죄송합니다. 입도선매하는 과정에서 좀 확보가 어느 정도 돼 있고 또 현재 우리도 확보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는 부분도 최대한 빨리 지금 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상 시험까지 거치기 위해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조금만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3상 테스트까지 이제 거치기까지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을 위한 많은 양의 백신 그리고 치료제 미리 어느 정도 이제 선점이 돼 있다 이런 표현이 좀 좋을지 모르겠는데 100%는 아니지만 이제 급하게 쓸 수 있는 정도의 이 백신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국가 간에 계약을 맺어서 좀 어느 정도 좀 확보가 좀 일부 돼 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유동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 주시면 좀 더 소상하게 정확한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이었습니다.